자기야, 자기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면 안 되나? 어? 뭐? 합의금은 내가 줄게. 자기야 도와줘. 내 살리는 셈 치고. 자기야. 벌써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됐네. 그러게. 1년 동안 사랑해줘서 고맙다. 오늘 우리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게. 진짜? 그럼 내가 자기한테 거짓말 한 적 있나? 자, 우리 자기 한 잔 받으세요. 네. 아직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짠. 벌써 술이 없네. 자기야, 한 병 더 시킬까?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분위기 좋은 술집 있는데 거기 가서 한 잔 더 하자. 좋지? 맞아, 피아라. 알겠다. 1차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왜? 대리기사님 없대? 여기도 안 된다네. 아니, 무슨 술 마시는 사람이 이래 많노?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다 10시 돼서 2차 못 가는 거 아니가? 거기 뭐나? 아니, 차로 5분밖에 안 걸린다. 항상 저 5분이 문제입니다. 자기야, 그럼 내가 운전할게. 뭐? 자기가? 자기 면허도 없잖아. 5년 전에 면허 취소되고 다시 안 따서 그렇지. 운전은 할 수 있다. 그래도 술도 한 잔 했고. 소주 한 병으로 나눠 마셨거든. 그리고 내보다 자기가 더 많이 마셨잖아. 이러다 문 닫겠다. 이번 한 번만.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준다면서. 그리고 바로 앞인데 뭐. 응? 그리고 오랜만에 운전해보고 싶단 말이야. 진짜 조심해야 된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무면허 같으면 안 되는데요. 차키를 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앞차에 너무 붙지 말고. 알았다고. 참 말 많네. 앞에 봐라. 브레이크. 아이고. 접촉사고가 제대로 난 것 같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바짝 붙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자기가 자꾸 말 시키니까 그렇지. 자기야, 근데 어떡하노? 음주운전에 무면허인데. 자기야, 자기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주면 안 되나? 뭐? 합의금은 내가 줄게. 자기야 도와줘. 제발. 자기야. 알았다. 앞차 주인 오기 전에 빨리 자리 바꾸자. 갑자기 뒤에서 박으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차가 서는 바람에 많이 다쳤습니까? 목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 씨, 전치 2주 나오셨다고요? 네,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차 안 백미러를 봤을 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분명 머리가 길고 분홍색 꽃무늬 옷을 입었거든요. 증거가 남네요. 아니, 현장에서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때는 사고가 나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분명합니다. 정민수 씨, 사고 당시 정민수 씨가 운전한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운전했습니다. 제 기억이 분명합니다.
아니 형사님, 제 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정미수 씨,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미수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 여자친구가 운전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 그게 그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자 무면허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상황인데 참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사실 뭐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예. 저렇게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이건 진짜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제가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 관계인 정민수 씨와 김수진 씨는 1차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2차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릅니다. 하지만 호출이 잘 되지 않자 김수진 씨가 가까운 거리니까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민수 씨가 차 키를 수진 씨에게 넘겨줬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접촉사고가 나고 당시 무면허의 음주운전이었던 김수진 씨는 크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정민수 씨와 자리를 바꿉니다. 네. 정민수 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참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자,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이게 왜 무면허 상태였을까요? 일단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네. 5년 전에 역시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면허 상태인 거죠. 아직도 이 반성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참 상습범이네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커플들의 잘못이 많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진 씨가 일단 제일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바꿔달라고 한다고 바꿔준 이 남자친구 정민수 씨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도와주겠다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 수사에 혼선을 주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연한 이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고 바꿔준 민수 씨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형법상 범인 도피죄가 성립합니다. 이게 범인 도피죄 와. 이러니까 네. 굉장히 뭔가 엄중한 범죄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형법에서는 이렇게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범인 도피죄라고 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이 굉장히 좀 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범인 도피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계속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바꿔달라고 한 여자친구 김수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범인 스스로가 도피하는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자백을 시키는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 네, 범인 도피 교사죄도 범인 도피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벌 받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려다가 결국에는 더 큰 처벌을 네.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정민수 씨의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를 방조한 것,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례에서 정민수 씨는 여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음주 상태인 것을 잘 알면서 예. 운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운전을 하게 차키까지 넘겨줬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드라마 상에서는 사실 뭐 가벼운 접촉 사고였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까지 이르는 경우 저희가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 그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네.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되었던 을왕리 사망사고의 경우에 예.
검찰은 처음으로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방조죄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승자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방조법은 형법상 강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가볍게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을왕리 사망사고처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그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큰 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의 발단이죠. 여자친구 김수진 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간이 크지 않고서는 그렇죠.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김수진 씨, 강큰 김수진 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김수진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성립을 하고 네. 형법상 범인도피 교사죄까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하고 상해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는 않고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실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중했다면 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안 일어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윤창호법 있잖아요. 네. 이게 2018년 9월이죠.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됐고 또 단속 기준도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퀴즈를 좀 좋아하는데요. 네, 사무장님에게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 일단 퀴즈를 보통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제일 만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틀리셨는데 다 틀렸는데 오늘 기필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네, 윤창호법 이전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그 음주 알코올 농도 기준이 0.05%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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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개정된 이후에 운전이 금지되는 그 알코올 농도 기준이 얼마일까요? 어허. B가 없네. 정답. 정답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사례에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0.03입니다. 맞습니까? 네, 역시 정답입니다. 어허. 네. 혈중 알코올 농도의 단속 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도 상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 위에 또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살인이기 때문에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김순희 씨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고 또 이제 음주운전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삼진아웃이라는 말에 익숙하실 겁니다. 김수진 씨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강화가 돼서 현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는 저 멀리 네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위한답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 요거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요. 음주 후에 내 차를 찾는다고 저 차가 내 차네 라면서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해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등을 등지시고 멀리 가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커플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정민수 씨, 연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잘못을 연인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강력 범죄입니다. 두 분 다 정신 차리세요.